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지금 트럼프에 대한 이 테러 행위 제2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오늘 이 가장 빅뉴스예요. 뭐 세계적인 빅뉴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최대한도 빠르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참 대통령이에요. 제가 기자회견인데요, 예, 이제 그 미국 방송을 통해서 전부 다 봤는데요. 역시 참 미국 대통령 위대하다 이 얘기밖에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참 여유롭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요, 보면은 우선요, 이번 지금 사태와 관련해서 법 집행기관, 로 인포스먼트죠. 예, 법 집행기관들의 노고를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다, 자랑스럽다 이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찬, 본인이 이제 5분 만에 이제 총격이 이번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찬은 일부는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한 30일 이내에 다시 리스케줄링 하겠다. 다시 이제 일정을 다시 잡아서 요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게 기자 회견을 할 때 옆에 양옆에 지금 FBI 국장하고요, 파텔 국장하고 이제 홈랜드 시큐리티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이 배석해 있었는데, 검찰총장 대행하고 FBI 국장이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도 이제 관료 생활을 해왔잖아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냥 뭐 일사천리에 둘 다 또 말이 저같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말이 굉장히 빨라. 일사천리로 이제 본인의 이제 요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향, 이런 거를 쭉 설명하는데, 야, 참 굉장히 현장에서의 현장 상황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굉장히 소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공직자,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이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기자들 일부 질문을 갖다가 거기서 다 받았어요. 그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연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범인을 이제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CNN 방송을 비롯해서 나오는 것들을 쭉 보면요, 30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 30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 출신이에요. 근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웃도리는 이제 벗겨놓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 캘리포니아 출신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출신이니까 이제 정치력을 본다면, 일단 캘리포니아 쪽은 정치적인 성향을 본다면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캘리포니아 쪽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정치적인 이념성이 있느냐, 여기서 얘기해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을 얘기합니다. 오해 없기 바래요.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앞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캘리포니아 출신. 근데 그 중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칼텍 나왔어요. 칼텍.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에서도 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이런데 굉장히 좋은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요, 고등학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대학도 칼텍이니 조지아텍이니 이런데 다 테크자 붙은 대학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이 과학 관련 대학들인데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칼텍 출신이에요. 칼텍. 30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말이죠, 워싱턴 힐튼 호텔의 호텔 게스트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호텔 게스트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행사가 열린다는 거가 다 알려졌잖아요. 행사가 열린다는 게 다 알고 있으니까 행사장에 바로 들어가면 칼텍 나왔으니까 머리가 또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텔 숙속자가 아니라 호텔 숙박자로 투숙객으로 지금 일단은 가장을 해서 지금 내 테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어디서 이게 이제 잡혔냐면요, 이제 검색대가 있잖아요. 검색대가 다 있잖아요. 대통령 하니까 금속 탐지기 바로 앞에서 딱 잡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쾅쾅쾅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정말 큰일 날 뻔 알았죠.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체포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단독범인이냐, 또 이제 배우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따지게 되겠죠. 동기는 뭔지. 기본적인 수사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저는 이제 CNN 방송에서 나온 걸 보고서 빠르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칼텍 출신의 30 years old, 그러니까 30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걸 보면 sick이라고 해서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픈 사람이라는 것이 정신병적인 내력을 얘기하는 것인지, 뭐 여기서 아프다는 게 뭐 정신병이지 무슨 무슨 마음 걸리고 뭐 치매 걸리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싱맨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 병자, 이런 그래서 혹시라도 정신병 질환자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제 대통령 행사가 있는 호텔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지금 우리가 공항 들어갈 때 뭐 별의별 지금 검색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행사 전에 투숙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뭐 백그라운드 체크까지 미국의 경우에 뭐 한국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미국의, 왜냐하면 이게 힐튼 호텔에서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말이죠.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테러를 당한 같은 호텔이라는 겁니다. 같은 호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 내용을 쭉 보니까 요 호텔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이 트럼프, 그러니까 경호 요원들, 이 법 집행관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하간 말이죠. 하여튼 뭐 트럼프 대통령 정말 운이 좋으신 분 것 같아요. 뭐 운이 좋은 분 같고, 저도 뭐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우리 해외 대통령 이제 행사를 하면 그 해외에서 대통령 경호는 말이죠. 과거에 이제 그 미얀마 사태 때문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제 정보를 총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보원 외교관들도 요 경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국가기밀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보면은요, 그 테러 정보, 그러니까 이제 9.11 경우에는요, 9.11 경우에 이게 뭐 역사상 최대의 테러니까 9.11 사태 아니겠습니까? 9.11은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정보 자체를 못 수집하는 건 아닙니다.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보를 분석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왜? 각자 기관이 그 정보를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공유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부분적인 분석만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쫙 종합해가지고 분석했으면 이거 테러가 되는구나. 어마어마한 테러 음모가 있구나. 이걸 알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각 부분 정보기관들께 FBI는 FBI대로, CIA는 CIA대로, 또 NSA 각 정보기관들이 이 협업을 안 했어. 쉽게 해서 유은 개념으로 치면. 그래서 이게 실패해서 국가정보국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란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막강한 정보력 아닙니까? 지도부가 어디가 있는지. 미국 CIA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 정보력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건데 요 관련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암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요 첩보가 전혀 없었는지 있었는데 또 지난번 9.11 같이 읽어내는데 그러니까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실패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틀림없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미 벌어졌으니까 사후적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시간을 갖고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거야 백악관 NSC라든가 미 국가정보에서 저도 이건 다 생각하는데 그거 생각 못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거 정보 실패 요인도 경호는 실패하지 않아. 경호는 글쎄요. 사전 경호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죠. 경호가 성공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방하지 못한 측면에서는 실패지만 대통령의 신변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경호는 일단 성공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사전 체크,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샅샅이 뒤지잖아요. 야, 여기에서 말이죠. 금속, 그러니까 이제 총기를 들고 금속 보안대 금속 탐지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무도 못 챙긴 거. 이것도 또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요, 어떻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치하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질문까지 다 받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전부 하는 걸 보고 말이죠. 어떻게 취하고 경호 요원들 그다음에 법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FBI라든가 검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검찰, 경찰 그다음에 FBI는 경찰이 일반 경찰하고 다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워싱턴 DC 경찰 여기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하더라고요.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보면 이거 하나
이 참 미국의 저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고, 미국 대통령이, 야, 이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특이한데 말이죠. 예. 이제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범인 30살 먹은 사람이고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칼텍 출신이다. 그 다음에는 sick 아픈 사람이다. 정신병 내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멘탈리.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관련 지금 뭐 온갖 뭐 사진이고 뭐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 죄송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뭐 일개 유튜버밖에 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빠른 정도 면에서는요. 제가 빠르고 정확한 면에서는 저도 뭐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국내에 적어도 이제 유튜버들에서는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린다. 저보다 더 빠른 사람도 있죠. 막 그냥 신문 한 줄 나오면 그냥 바로 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막 속성 뭐 그런 분들도 대단하네요. 저는 그런데 이제 딱 하나 뉴스만 갖고는 이제 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진실관계를 또 팩트를 갖다가 팩트 파인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자, 그래서 요 자료하면 이거 잘못하면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 이게 이제 또 그 폭력이다 해가지고 또 그 뭐죠 유튜브사 또 견제가 들어와요. 이 커뮤니티 위반했다고 그래서 내가 자료 화면을 챙기는데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이 커뮤니티 위반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SNS에 올린 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제법 길었어요. 길었어. 예. 이게 말이죠. 지금 우리 언론도 지금 엄청 빨라요. 요즘은 AI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같아요. 전에는 동시통역사가 와서 번역해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AI에 집어넣으니까 뭐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근데 뭐 저는 이 AI에 어떻게 집어넣는지도 모르고 우선 뭐 대충 제가 CNN 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보도된 내용을 좀 참고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는데 우선요. 모든 미국인이 마음을 다잡고 우리 안에 갈등을 편하게 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용의자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아픈 사람, sickman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 집행관들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됐다. 여기서 이 로 인포스먼트 에이전시라고 이제 법 집행관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피서라고. 이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FBI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그 연방 검찰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워싱턴 DC 경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그다음에 미국의 SS 시크릿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거의 경호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뭉뚱그려서 법 집행 기관 또 법 집행관 요 얘기를 쓰더라고요. 계속해서. 로 인포스먼트 오피서 이 얘기를 계속 쓰더라고요. 그리고 취소된 반찬 행사를 30일 이내에 더 크게 더 크게 30days 안에 더 크게 하겠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사가 중요했던 게 트럼프 1기 때는 안에 안 왔어요. 그리고 2기 때도 그러니까 2024년도 5년도 두 번 다 안 왔습니다. 이번이 처음 참석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11년 만에 참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정보국가 법집행기관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 말도 잘해요. 예,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 예.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무소속,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등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방 안에 기록적인 숫자의 사람이 모였고 50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과 회합이 느껴졌다. 그 모습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뭐 본래 트럼프 대통령 찍힌 그거는 너 정신병자라고까지 막 기자들한테 욕하고 그러잖아요. 뭐 신문사도 욕하고 방송도 욕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브리핑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리핑룸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 쫙 모였잖아요. 뭐 이게 굉장히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일종의 이제 뭐 페스티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파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방송에 나오는 그 CNN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남자들이야 뭐 그냥 나비 넥타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성들은요 옷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여성들 뭐 무슨 뭐 무슨 상 받는 거 있잖아요. 아주 그 연예계 그 뭐 대상 이런 거 큰 상 받을 때 복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파티복이라고 말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말이야 좀 뭐 노출도 좀 심하고 뭐 색깔도 뭐 야리꾸리하고 뭐 이런 아주 그런 잔치 분위기에 이런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다음에는 더 크고 더 멋있게 하겠죠. 그래서 여 기자들도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에, 1년에 한 10일 한 번에 처음 하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기자분들도. 참 정말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캘리포니아 출신의 30대 남성이다. 이거를 밝혔어요.
내가 목표였을 것이고 행사장에 접근하지는 못했다. 동기는 모르지만 이란 전쟁과는 무관할 것이다. 여기서요, 저는 이제 반대로 혹시라도 이거 이란 전쟁과 관계된 것 아니냐? 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지금 집회가 뭐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거 또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저도 추론을 했는데 이란 전쟁과 무관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할 것. 예. 자, 그리고 행사장에 접근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CNN 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보면 예, 행사장 안에 행사장에 아닌지 바뀐지는 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금속 탕직이 가까이 오다가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백악관 X에는 공식 계정에 용의자가 제압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요거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은 안 올렸어요. 영상 올리면 이거 아마 이것도 제가 이거 계속 올리면 이게 이거 저희 그 유튜브 방송사에서 또 뭐죠? 이거 제재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시각적 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올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백악관에는 지금 이제 제압당하는 장면을 올렸습니다. 예. 아, 참.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암살 시도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링컨 대통령 언급하면서 내가 영향력 인물 아니냐, 영향력 인물을 노리는 것이다.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법집행위관이 훌륭한 일을 해냈다. 예, 그리고 힐튼 호텔에 대해서는요, 이거 아직도 솔직히 그 건물은 특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비밀경호국과 군 당국이 견고한 방어 장치가 있었고 방탄 유리도 설치되어 있는 연회장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SNS 글을 올렸어요. 자, 요거는,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글은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거를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이제 오늘 그러니까 판타스틱 잡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거죠. 예, 워싱턴 DC의 시크릿 SS 그다음에 법집행기관이 굉장히 그래서 quickly and braver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이 quickly and bravery를 많이 했어요. 아주 빠르고 용감하게 대처를 했다. 예.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체포가 됐고, 그리고 체포가 됐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말이죠. 좀 대통령이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Let the show go on. 이게 이제 큰 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찬 그냥 계속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레커멘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만찬 그냥 하자. 이렇게 레커멘드 했는데, 그 법집행기관에서, 전적으로 그거는 법집행기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말이죠. 예, 바로 바로 결정을 내렸다. 법칙기관에서. 그래서 그 결정과 관계없이 그날 만찬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만찬입니다. 오늘 밤에 오늘 만찬은 원래 계획된 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될 것이다. 자,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빠졌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거 뭐 사고 나자마자 또 이렇게 바로 올려요. 트럼프 대통령 하여튼 뭐 멋쟁이는 멋쟁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걸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자회견할 때는 30일 내에 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 굉장히 얼마나 많이 챙기고 있는지 이거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워싱턴 DC에서 굉장한 저녁이었다. 비밀경호국과 법집행기관이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고 그들은 신속하고 용감하게 행동했다. 총격범은 체포됐고 나는 쇼는 계속된다고 권고를 했는데 다만 전적으로 법집행기관의 판단을 따르겠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오늘 저녁은 당초 계획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행사를 다시 한번 치러야 될 것이다. 예. 자, 그러니까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와, 참. 야, 그리고요, 그 만찬장 건물을 바로 떠나지 않고요, 안전구역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머물러 좀 있었답니다. 폭스뉴스. 왜 그러냐면, 바로 떠나다가 또 무슨 제2차 또 테러 시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상 안전한 구역. 대통령이 이제 잠시 쉬는 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체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말이죠. 만찬장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다고 합니다. 야, 이걸 보면 말이죠. 예, 이거 뭐 아무나 대통령 못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대통령이었으면 빨리 떠나버리지, 백악관으로 가버리지. 근데 다시 다 만찬장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아이 가지 마세요.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만찬 행사는 당연히 대통령 부부가 빠진 채 일시적으로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출입기자단 협회 회장이 아마도 중국계 인물인 것 같아요. 얼굴도 봐도 이제 우리 동양인인데 또 한국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웨이자 장 CBS 기자인데 이 CBS 웨이 장 이분이 이제 올라와갖고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이제 만찬은 곧 재개됩니다. 이러면서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 경호실이 현재 이 호텔 통제권을 완전 쥐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 DC 시장하고, 그 다음에 워싱턴 경찰청장 직무대행하고 통화한 사실까지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이런 이 사법당국이, 경찰 수사당국이 딱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뭐 밥을 그냥 이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사법당국에서는 총격 발생 지점이 행사장 메인 보안 검사대 근처에 있다는 걸 들어서 추가 위협 평가 그리고 현장 보존을 위해서 행사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보안 프로토콜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만천은 중간에 이제 끊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워싱턴 호텔은요, 힐튼 호텔은 81년도 3월 30일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당시 이제 존 힌클리 주니어가 쏜 총에 맞아서 폐 관통상을 입고 죄송합니다. 중태에 빠졌던 그 호텔인데 45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또다시 이 테러 위협에 노출된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미 한두 시간 전에 방송할 때 이미 제가 기록을 다 찾아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가 도대체 몇 번째냐. 그래서 가장 큰 것이 2024년도 7월에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의 테러. 귀 살짝 통과한 거. 그 다음에 2024년도 9월 플로리다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골프장 거기에서 암살 시도 요 두 번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로서 이제 그 미 경호국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요. 추가적인 테러 위협은 없다. 그리고 범행 동기는 지금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이죠. 야, 그래서 정말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대 외에 그 현장에는요. 국방장관, 재무장관, 그다음에 FBI 국장 그 다음에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전부 하여튼 오늘 미 최고 지휘부가 전부 다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 이란 지도부 한꺼번에 그냥 다 폭사당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때 이제 이란의 이제 최고 지휘자들이 다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그런 상황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45년도 레이건 피격 사건. 예. 그 당시에는요, 연설을 마치고 호텔 입구를 나서던 레이건 대통령이 6발의 총알 중 1발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전용차, 대통령 전용차의 방탄 유리를 맞고 튕겨 나와가지고 레이건의 왼쪽 겨드랑이를 파고 들었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폐에 구멍을 낸 총탄은 심장에서 불과 2.5cm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인근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돼서 폐 혈관을 꿰매고 총알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병석에서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역설적에도 병상에서 보여준 여유와 입담. 그게 이제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색이 되어갖고 이제 낸시 여사가 달려왔는데 여보 내가 고개 숙이는 걸 깜빡했어 라고 농담을 건넬 정도였고요. 그리고 의존인들한테는 당신들이 모두 공화당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원이었던 집도의가 민주당원이었었는데 각하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가 공화당원입니다 라고 응수를 해서 미국 전역에 감동을 안겨줬다는 일화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유머를 잃지 않는 70세 고령의 대통령 지지율은 단숨에 73%까지 치솟아 올라왔고 이때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가 지금 남은 길을 이끄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총상을 입었던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은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는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그 이후로 총기 규제 운동에 평생을 지금 바쳤다는 거예요. 이 브래디. 그래서 브래디법까지 제정이 될 정도로 그 트럼프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살아나셨지만은 영향은 굉장히 컸다. 예. 요게 이제 지금 또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79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71세.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와
농단까지 벌이는 걸 보면 역시 미국이 대국인 것만큼 대국에 비례하게 최고의 통수권자, 지도자도 그런 자질을 갖춘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 우리도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여사님. 예. 자, 그래도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경호실에서도 관련 자료 전부 이제 수집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뭐 이재명의 임기 5년 마치면 가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 체제를 좀 더 보완 발전시키는데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왜냐면 이거 뭐 이 사건이 워낙 많아갖고 국내 정치권 뉴스도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추경호가 지금 이제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호하고 김부겸 둘이서 이제 맞붙게 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는 불출마. 근데 이준석이는 다른 점은, 죄송합니다. 이진숙입니다. 예. 이준석이는 이제 지금 장동혁하고 계속 뭐죠? 연락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틀림없이 보궐선거 추경호 자리에 나올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주호영은 뭐 장동혁하고 만났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화했다는 얘기도 없고, 장동혁이 너 내려와.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주호영은 뭐, 그리고 뭐, 그대로 이제 국회 부의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수, 지금 대구에서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 정당 지지율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지금 지금 이제 시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김부겸이가 죄송합니다. 이 추경호가 판을 바뀔 수 있을지 이게 관심 포인트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장동혁이 자기 거취에 대해서 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나갈 거야. 자,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여 투쟁에 일관하겠다. 그래서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요. CU 편의점 사장님들은 삼각 김밥도 못 팔고 하루 몇십만 원씩 손실을 보고 있고, 삼성주주는 노조에 7억 성과 의혹에 맞불 집회까지 열며 속을 태우고 있고, 청년들은 줄어든 알바 자리, 실종된 일자리에 분노하고 있다. 이게 모두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들이다라고 지적하고, 노란봉투법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고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없다. 이들이 권리는 강원 봉투에 갇혀 있다. 그리고 만기 칠남 이재명은 이들의 눈물에는 눈을 감고 있다. 노사 갈등, 노노 갈등, 세뇌 갈등을 일으키는 노란봉투법의 역습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말이죠. 지금 별도 주말 일정 없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노란봉투법 관련 이런 내용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일이죠. 이제 그러니까 한 이틀 전이네요. 금요일 날 내 거취에 대한 말이 많은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사퇴 요구를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청원 대표하고 오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당 원로들의 의견을 듣겠죠. 예.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지는 속보 3보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 말이죠. 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자분께서 좋아요 150 부족, 좋아요 꾹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 그리고 이제 또 단톡방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